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은 휴장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하루 쉬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이 쉬어갈 때 사실 호재성 재료들이 쌓여가면 참 기분이 좋을 텐데 지난밤 사이에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오히려 악재성 재료들이 조금 더 노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다시 개장을 하게 됐을 때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으리라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자, 몇 가지 이슈들을 챙겨보자면 일단 핵심은 똑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상 두 가지인데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분리주의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침공 발판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잠시 후에 이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보우먼 이사조차도 3월 FO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시장에서는 악재성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물론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미리 더 빠진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쉬어가는 동안 이런 악재성 재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밤 미국 증시가 개장했을 때 썩 녹록치만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쉬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이 휴장이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정상적 소비라고 하면서 신용카드의 그 사진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최근에 이제 경제가 다시 한번 좀 정상화될 것이다. 이 리오프닝에 대한 또 기대감이 글로벌리 좀 일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인들의 지난달 신용카드 소비 패턴이 정상 범주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킹알파 보도에 따르면은 팬데믹 이전의 트렌드와는 물론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연체율과 그리고 순상각률, net charge-off rate라고 하는 이 두 비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더욱더 신용카드 빚을 많이 내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8개 대형 신용카드사의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연체 비율이 실제로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수개월간 이 같은 수치가 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용 정상화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울프 리서치 같은 기관에서도 역시 이 신용 정상화 악재, 그러니까 너무 신용이 많이 발행이 돼서 좀 악재가 될 만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하지만은 이것이 결제율의 정상화보다 빠를까 봐 일각에 좀 우려가 있지만은 다행히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빚도 많이 내고 있지만은 더 또 충실히 소비자들이 이 신용카드 값을 갚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비 패턴이 정상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의 정상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단지 사용량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연체율이 높아져야지 실제로 정상화됐다고 보고 있나 보네요. 네, 그런 것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용카드의 소비 패턴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리오프닝의 또 분명한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증시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그 모습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미국 증시에서 사실은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리고 이 관련된 뭐 ETF 흐름도 최근에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3가지 정도의 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오미크론의 확산이 피크아웃을 쳤다 이런 인식이 있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미국에서 지난 1월 중순만 하더라도 7일 평균 이 기준으로 이 80만 명을 상회를 했었습니다. 1일 이 확진자 수가요. 근데 현재는 뭐 한 10만 명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이제 확실하게 좀 피크아웃을 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각 주에서 뭐 실내 마스크 의무화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계속 해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업황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기업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메리어트 호텔도 그랬고요. 에어비앤비도 그랬고 뭐 익스피디아 온라인 여행사도 그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리오프닝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에 다시 한번 좀 살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됐고 실제로 이제 메리어트나 익스피디아나 또 부킹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각각 2월 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트렌드상의 긍정적인 흐름도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부킹홀딩스가 실적을 또 발표를 하거든요. 어떻게 또 나올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금리 인상의 두 가지 우려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번엔 좀 미국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악재성 재료가 나와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평화적으로는 어려워라는 내용입니다. 푸틴과 우크라이나 군대의 그 사진이 보이죠.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두 곳의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말이 참 어렵죠. 자, 근데 어쨌든 이 행동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그 가능성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게 됐을 때 시장 하락에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곳의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는 것이 왜 우크라이나의 침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앞서 2014년에 두 지역은 친러시아 성향의 반군 세력이 자칭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자신들의 공화국을 수립하기로 선포를 했던 지역입니다. 당시에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병합되자 자신들도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해버리겠다 이런 뜻을 밝혔던 그런 지역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이곳들은 국경상 우크라이나 지역이죠. 결국 우크라이나 군과 친러시아 성향의 반군 세력들의 무력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와 독일 이 4개 국가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민스크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덕분에 그 이후에 평화적인 시대가 계속 흘러왔었는데 만약에 이 두 공화국 지역의 독립이 승인되면 민스크 평화협정이 깨지게 되고요. 자,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싸우는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군대를 파견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 독립을 러시아가 승인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자, 미국 시장이 휴장하는 동안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오늘 밤 개장 자체가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월가에 업데이트된 시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어젯밤부터 우리 시간으로 좀 살펴보다 보면은 뉴스가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선물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증시라든지 흐름도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바이든과 푸틴이 이 회담의 원칙상 합의를 했다 이런 뉴스에 좀 시장이 반색하기도 했었죠. 하지만은 이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또 이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또 푸틴의 두 곳에 대한 이 독립승인 검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유럽 증시에 또 타격을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거를 두고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마켓워치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헤드라인 드리븐 볼러틸리티다. 그러니까 뉴스에 따라서 당분간은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출렁출렁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언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이제 회복될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죠. 톰리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전이나 걸프전, 이라크 전쟁, 뭐 크림반도 병합, 그리고 뭐 아프간전도 물론 이제 나중에는 좀 하락하기는 했지만은 모두 처음에 출렁였다가 다 반등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얘기를 할 때 바이 더 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이 더 인베이전, 그러니까 침공이 있었을 때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일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 좀 이 중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게 이제 과거 사례와 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자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이 사실은 좀 우려가 되고 있죠. 실제로 이제 CNN에서 보도를 하기로는 RSM이라는 그런 기관과 조사를 해본 결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0%를 초과할 것이다. 상승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얽혀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계를 완전히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유 가격 같은 그 인플레이션 우려 요인이 없을 때 이런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면 쉽게 해소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유가 상승과 엮이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과거와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상남자식 인수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던 내용은 이미 전해졌었는데 네. 그 안에 뭔가 또 다른 내용이 있나 보네요. 네, 그 내막이 이제 최근에 공시 자료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1월에 성사됐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는데 그 내막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살펴봤더니 한마디로 좀 상남자식 그런 인수였더라. 뭐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처음 인수를 타진하려고 좀 접근을 했던 시점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금요일에 이제 공시가 됐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사내 성추문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던 그 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좀 접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11월 19일에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이밍 담당 CEO인 필 스펜서라는 인물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CEO와 그리고 사차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간의 전략적 기회를 논의하는 것을 좀 타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0일에 나델라 CEO가 전략적 결합, 그러니까 뭐 두 회사를 합치는 것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음을 표명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월 16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처음에 성추문 보도가 나오고 주가가 6% 정도 빠졌고 그 이후에 이틀 정도 5% 정도 추가로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MS에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접근을 해서 이제 인수를 타진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가와 관련한 좀 뒷정보도 나왔는데요. MS가 처음에 주당 80달러를 제안했다. 11월 26일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뭐 긴 협상 끝에 1월 18일에 이제 인수가 발표가 됐죠. 주당 95달러로 이제 마무리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용자네요. 이렇게 중차대한 그런 시기에 인수에 대한 의견을 내놓다니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인수 합병 가능성을 점쳐봐야 되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뭐 엔비디아의 ARM 인수 불발도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할 가능성은 좀 높을까요? 어떨까요? 반독점 이슈를 말씀하시는 네네. 것 같은데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는 뭐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반독점 이슈에 뭐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로 맞았었죠. 이제 처벌도 받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뭐 노하우가 생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굉장히 또 조심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최종적으로 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와 관련해서 일부의 좀 우려도 있는데요. CNN 비즈니스에서 이 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소니라든지 아니면 텐센트와의 이 게임사 그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위치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고히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배력이
좀 너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타이틀도 너무 좀 강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FTC, 이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그런 입장도 합종 연행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을 저해하는 M&A 등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죠. 이런 것들도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후에 또 M&A에 나선다면 어떤 기업이 좀 타깃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CNN 비즈가 예상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는데요. 사이버 보안 기업 맨디언트를 인수 대상으로 꼽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40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고도 마이크로소프트 현금이 600억 달러 정도 남아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비둘기마저라는 키워드인데요.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3월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50bp 인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우먼 이사는 이날 한 은행 컨퍼런스 발표 연설에서 자신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3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의 적절한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우먼 이사는 연준 내에서도 비둘기파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 원래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만 원래 비둘기였던 인물이 매파로 돌아서는 것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체감상의 그 온도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열렸을 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반영된다면 이 역시 시장의 하락의 빌미가 될 수 있어서요.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는 현재 수준에 불편할 만큼 높은 인플레이션은 올해 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이후에도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통화 긴축을 한다고 해서 공급망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금리를 높여놓게 되면 수요를 줄임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물론 여전히 연준 내에선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라든지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3월에 50bp 인상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50bp 인상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50bp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연준 이사들이 하나씩 더 공개되는 걸 봤을 때 분위기가 조금은 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자,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이 보우먼까지도 빅스텝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시장 참가자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FOMC 의사록을 확인을 했었죠. 근데 그 의사록에서도 테이퍼링 종료를 더 빨리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우먼이 지금 얘기한 것도 그렇고 최근에도 위원들 간의 말이 조금씩은 엇갈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FOMC 내부에서 여전히 좀 이견이 존재한다. 뭐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약간 좀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오바를 했다 싶다가 최근에는 3월에 25bp 인상 그리고 올해 한 5, 6회 정도의 인상 전망 정도로 좀 사그라진 모습이죠. 이성을 찾은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날의 보우먼 이사의 이 발언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CME 페드워치의 그런 지표를 보면은 3월 25bp 인상 전망이 80%를 상회를 하면서 오히려 전날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3월의 25bp 인상에 대해서는 좀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다. 시장이 이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준이 50bp 인상에 나설 거면은 자신들이 정말 뭐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점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50bp를 일단은 올리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이런 빅스텝을 감내할 정도로 경기 상황이 강하다. 이런 등의 굉장히 시장과의 소통을 잘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bp 인상을 했을 때는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연준이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할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십수년 동안 연준은 한 번도 이제 50bp 인상을 안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된다면 정말 시장에는 커다란 시그널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신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